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안국전지음 생생활 청생생활 과학연구소장. 물과 소금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개정정보판 월요행 솔트. 안국전 웰빙 지도사 대체가 수맥연구 피라미드 사주 명리 워링 테스트 풍수 컨설트 청생생활과 수맥 이런 거 전문가시군요. 개정정보판에서 물과 소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2017년 4월 초판 발생했네요.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소금이란 과연 무엇일까?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과학자들이 화성의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의 흔적을 찾아서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점은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은 대부분의 물질을 용해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 외에 다른 성분이 많이 녹아 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고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물 분자가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결합되어 있는지도 물의 성질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단순한 물에 음악만 들려줘도 물의 결정 구조가 바뀌고 맛도 달라진다. 이렇듯이 다양성을 지닌 물이지만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단 하루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물이다. 거기다가 물을 적게 섭취하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흔한 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위궤양, 위염, 안구 건조, 결석 이렇게 온갖 것들이 질병으로 불면증, 염분 부족이나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다. 소금은 어떤가? 오죽하면 빛과 소금이라고 했겠는가? 빛만큼이나 중요한 소금을 요즘에는 현대병을 발생시키는 주범처럼 매도하고 있다. 소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식품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종 식품에 첨가되는 정제염은 그 말 그대로 정제해서 만든 소금이다. 즉 화학적인 용어로 염화 나트륨 함유가 99% 이상인 소금이다. 이런 정제염은 음식이 아니라 사실상 짠맛을 내는 화공약품이다. 이 정제염은 서양 사람들이 주로 섭취하는 소금이다. 소금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민족처럼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제염은 산에서 소금을 캐어내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들어낸 소금이다. 우리나라 천진염에는 염화나트륨 성분 외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미네랄 합성되어 있는 소금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저 나무가 썩어서 죽어버렸나? 잘라버렸네.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는 체질이나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서양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체질과 환경에 따라서 임상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적용했던 방법 그대로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금의 과량 섭취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채식 위주의 우리에게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 사람이 주로 먹는 음식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풍토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방이 들어있어서 마치 음식이 아니라 약과도 같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부수가 잘 걸리지 않는 것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짜게 먹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다. 장기부수와 같은 질병은 싱겁게 먹으면 잘 걸리는 일종의 풍토병이지만 예전에는 음식 속에 소금을 적절히 배합하여 먹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별 탈이 없었던 것이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도 별 탈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짜르짜르 밑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만 잘 키우면 또 보기가 좋겠는데 보기 좋겠어요. 또한 우리 민족은 땀을 많이 흘리는 민족이다. 심지어 한겨울에 잠을 잘 때도 땀을 흘린다. 그것은 우리의 난동 방식이 온돌방난방이라는 세계에서도 없는 독특한 난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 환경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소금의 섭취량은 많은 차이가 있다. 운동 선수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소금과 물의 섭취를 늘려주어야 신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현재의 우리 생활을 잠깐 살펴보자. 웰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예전에 우리가 내팽개쳤던 옛날 것에 대한 재발견에 신기해하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요 생활했던 황토로 벽을 쌓고 구두를 깔아서 온도를 난방하던 생활 방식의 공해가 찌들어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신비한 효능들이 입증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도 불가마 사우나 시설이 있을 정도다. 수출 이용하는 상품이나 된장, 청국장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지만 양치질도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했다. 가장 값싼 치약이며 충치와 풍치, 혈관을 이렇고 입안이 흐르는 것과 같은 구강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치약이 바로 소금이다. 물과 소금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는 질병도 병원에 가면은 물과 소금으로 치료될 수 있으니 그냥 들어가서 물과 물에 소금을 적당히 타서 먹으면 낫는다고 하지를 않는다. 병원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물과 소금 처방이 아닌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이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도 더 좋은 약인 물과 소금이지만은 약이나 주사와 같이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만 병이 나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야생동물들은 의사 없이도 잘도 살아가고 있다. 인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셀 수 없이 일 정도로 약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조금만 더 달리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다. 맞는 말씀. 안국준 저자 17년도에 안국준. 자 이렇게 해서 서른놈의 머릿말에서 물과 소금에 대해서 왜 물인가, 물 이야기에 대해서 물에게요 생명의 물, 물과 인체의 관계는 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물 외의 음료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만 자주 마셔도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이 있나, 소금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소금을 어떻게 했을까, 또 문헌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소금이 함유된 각종 미네랄은 어떤 미네랄이 있고 또 소금을 잘 이용하면 나올 수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네요. 내용이 아주 잘 상세하게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1부 물과 소금. 물과 소금이 주는 의미. 아이고. 물과 소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되면 태아는 태어날 때까지 자궁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태아는 자궁 속의 양수라는 물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게 된다. 그렇다면 양수는 과연 뭘까? 양수는 태아를 둘러싼 양막과 태아 사이의 양막강을 채운 액체이며 양막 애육도는 태수라고도 하며 양막 상피세포에서 분비된다. 태아의 보호와 분만 시에 자궁물을 크게 벌리는 역할을 한다. 양수는 임신 초기에는 무색이지만 말기에는 태아의 피부, 태지, 산모 등도 포함되어 백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말기의 양수량은 600에서 800ml 정도가 된다. 양수의 화학적인 구성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지만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소금물이라는 것이다. 태아는
이 소금물인 양수 속에서 산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이다. 양수는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것이다. 양수는 생명이 못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양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참, 나름대로의 진리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생아는 몸의 8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뇌는 85%가 수분이다. 뇌의 85% 수분 함량에서 단 1%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자연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지구 표면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지구는 그야말로 물로 덮여있는 거대한 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하는데 공기와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가는 생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물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기체도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물이 절대적인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물질은 언제나 가장 흔하다.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태양빛 역시 마찬가지며 소금 역시 싼 값에 살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이 구하기 힘들고 비싸면 생명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소금을 보자. 사람의 체내의 소화와 흡수는 삼투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체 내에서 소금이 바로 삼투압 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일명 링거라고 하는 링거액 주사를 맞는 일이다. 병명과 상관없이 링거액 주사를 투여하는 이유는 인체 내의 염분의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링거액을 투여한다. 링거액 주사약은 생리식염수인 소금물이다. 체내 염분의 함량이 최악의 0.9%를 유지해야만 삼투압이 원활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주사나 약물을 투여했을 때 체내로 흡수가 빠르다. 이른바 약발을 잘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만 치료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입원 결정이 나면 바로 링거를 주사하게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은 바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이므로 이 물질을 체내에 풍부하게 유지해 주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물과 소금인가? 적어도 우리 인체 내에서 물과 소금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로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가 맺으면서 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은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면서 절대적인 물질이다. 어느 한 가지만 풍부해도 안 되며 어느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비율로 섭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체내에 물이나 소금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느낌을 감지해서 체내에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든다고? 물은 체내의 에너지 형성의 주요 원천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에너지 원천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음식물조차도 물에 의해서 묽게 만들어져 삼투압에 의해서 체내로 흡수되어야 비로소 쓸모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신경 전달과 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신경의 경로로서의 근육, 관절과 같이 연계되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 관절 또한 수분 부족을 가져오게 되므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이 쇠약해지면서 체내의 노폐물이 축적하게 되어 피곤한 느낌이 들게 된다. 갑자기 열이 나고 흥분하게 된다. 사람의 몸은 뇌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뇌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의 명령에 따라서 뇌혈관은 적당한 비례로 팽창하게 된다. 얼굴은 눈과 입, 코와 귀를 이루는 단순한 인체의 부분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신경에 명령을 내리거나 인체의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얼굴을 통해서 뇌에 보고한다. 말하자면 얼굴은 고도 민감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든 운동을 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좋고 나쁨의 변화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뇌의 연장기관이기 때문이다.
얼굴과 신경계통에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뇌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얼굴에도 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술 먹은 다음날 심한 갈증이 유발되는 이유는 알코올이 뇌를 심하게 탈수시키고 뇌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숙취가 생기게 되며 이 숙취로 인해서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짜증이 늘어나고 괜히 화가 나는 느낌이 든다고? 짜증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기 싫어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다. 숙면하기가 어렵다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호흡은 숙면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꼬박 8시간을 잘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서 많은 수분을 잃게 되고 덮은 이불이나 방바닥이 따스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게 되므로 몸의 탈수가 더 심해진다. 땀을 흘리게 되면 체내에 있는 염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물에 죽염이나 고운 소금을 조금 타서 잠자기 전에 3잔 정도를 마시면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다. 뇌는 하나의 주제나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뇌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기억 은행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뇌의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참을성이 떨어지게 된다. 커피나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내가 물이 필요할 때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커피나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상 이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 몸이 더 탈수된다. 탈수가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며 그에 따라서 뇌는 진통작용이 있는 모르핀과 같은 호르몬인 엔돌핀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들 호르몬은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몸의 천연 아페닌 셈인데 사람들이 이런 음료를 계속 마시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엔돌핀 생산 수준에 따라서 중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의 중독에 따라서 다음 단계는 몸의 엔돌핀 분비를 끊임없이 촉진시키는 강력한 약을 요구하게 되며 마약과 같은 것을 찾게 만든다. 소금은 어떤가? 소금은 강력한 천연 히스타민제로 항히스타민제로 천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천식이 심하게 올 때는 물 3잔 정도 마시게 하고 혀 위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천식이 금방 멈추게 된다. 그러나 평상시에 물을 마실 때는 컵에 티스푼 하나 정도 소금을 타서 마시면 마시는 링거액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소금은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이며 세포 내에 특히 뇌세포 내에 과도한 산을 추출해낸다. 알츠하이머 치매병을 면하고자 한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야 한다. 소금은 신장이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는 과도한 산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할 경우에 몸은 점점 산성화되어 간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의 대체 물질인데 정서장애나 반사장애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다. 소금은 뇌 속의 세로토닌 그래서 뇌의 규칙의 흐름을 매우 안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며 누차 강조하지만 물과 미네랄과 더불어서 혈압 조절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물론 적당한 비율이 중요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저염도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혈압이 상승하는 사람도 있다. 물을 마시면서 소금을 떠서 마시면 심장이 안정을 되찾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천년의 수면제라고 할 수가 있다. 물 3잔을 마시고 나서 소금을 조금 혀 위에 얹어두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또한 소금은 당뇨 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혈액 속의 당의 균형을 바로잡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슐린의 의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물과 소금은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2차적인 손상의 범위를 줄여준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뇌세포가 살아서 일하고 있는 일생 동안 소금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의사를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소금은 체내의 삼투압 조절에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섭취한 음식물에 대한 음식 입자들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소금은 폐 속의 점액마개들을 풀어 없애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씻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천식이나 폐기종, 낭성, 삼류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필수적인 물질음으로 분쇄하지 않은 죽임을 자주 입안에서 녹이면 상당히 호전되며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통풍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근육 경련이 자진하는 사람은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염분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한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흐를 정도로 과다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면 중에 침을 많이 흘리거나 끊임없이 닦아내야 한다면 소금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소금이 천식에 좋은 것과 대조적으로 과도한 칼륨은 천식에 해롭다.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천식의 발작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운동 전에 그런 음료나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칼륨의 과다 섭취는 운동으로 인한 천식의 발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 전에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은 공기 교환을 위한 폐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땀이 과다 배출되는 일도 줄일 수가 있다. 오렌지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첨가할 경우에 세포 안팎에서 필요한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과 칼륨의 활동 기능을 맞추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멜론이나 그 밖의 과일에 소금을 약간 곁들이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과일에는 주로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먹기 전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오렌지 주스가 비타민C의 보호로 알고 있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여러 잔의 오렌지 주스를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호흡곤란과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오렌지 주스 속에 함유된 칼륨으로 인해서 천식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소금은 뼈 형성의 구조를 이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골다공증에는 천혜의 수분과 염분이 부족으로 오는 원인도 상당히 많다. 즉 천혜의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면 뼈 속의 수분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자연적으로 뼈 속의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이다. 천혜의 염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맥혈관 내의 정맥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즉 정맥판을 이루는 세포가 제대로 수축과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정맥을 통과한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제염이 아닌 천연소금인 천일염 속에는 몸에 필요한 약 80가지 미네랄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미네랄 가운데 일부는 미량 요소이다.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화공약품 수준이며 가루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규산염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제염 속에 함유된 알루미늄은 우리 몸의 신경에 아주 해로운 요소이다.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원인이 바로 알루미늄의 체내 축적으로 인한 것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소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